안녕하십니까.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 공연을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3일 동안 열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부산에서 3일 동안 열기로 했다가 결국 방역당국의 그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대구 공연도 좀 부적절했다, 부산 공연은 중단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부산 쪽의 언론들도 나훈아 공연은 문제가 있다,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계속 강행할 의사를 비치다가 결국 방역당국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그 다음 거리두기 정책 모두가 믿을 수 없고 갈팡질팡합니다. 정말 심지어 어떤 음모가 있는지도 지금 하나둘 체크해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마스크 벗자, 코로나에 맞서자,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 정책이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1%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방역, 그래도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형 공연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훈아 씨는 코로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단은 아니다, 다음 달에 서울 공연을 비롯해서 연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음 달 사정을 봐서 결정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후배로부터 또 쓴소리를 들었어요. 또 다른 후배 가수인 그 신대철 씨가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신대철 씨가 이야기하기를 소크라테스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해져라,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라고 했다는데, 가왕이시라 한 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는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의해서 중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나훈아 씨 스스로 먼저 중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그 바둑을 두면서도 바둑을 두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그 바둑을 구경하는 사람 눈에 수가 더 잘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섬세하고 치열하게 수를 읽어야 답이 나오는 그 바둑의 게임에 있어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일 리는 없죠. 근데 가끔씩은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둑을 실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승부에 매몰이 되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옆에 사람 눈에는 더 잘 보인다, 객관적일 경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사보도나 평론을 하게 되면서 언제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엄정한 객관성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정권 교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가 야권의 많은 후보들, 야권의 많은 후보 진영들 거의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압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이고 그 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소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야당의 후보들, 야당의 후보 진영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출중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정치 현상을 보도하고 평론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마저 버린다면은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보도나 평론이 언제나 이렇게 공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나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방향성,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평론하는 것도 유력한 한 방법입니다. 최소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단일화는 필수다, 단일 야당 후보가 선정되기까지는
적어도 각 후보와 각 후보 진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확실한 정권교체의 길, 정권교체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한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약해진 것 아니냐, 자신은 당대표 경선 때 대구에 가서 용기를 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이나 뭐 또 최재형 원장이나 모두에 대해서 자신의 색깔을 모두 갖고 국민의힘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송구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좀 약해진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과거 안철수의 경우를 보는 것 같아 위험하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검사로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감각으로 얘기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해서 후퇴를 했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안철수의 경우와 연결을 시키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하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또 비빔밥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당근 하나가 빠졌다. 윤석열 총장을 당근에 비유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자 자신은 뭐 당근이 없으면 또 비빔밥을 먹지 않는다. 당근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합니다. 이준석이 전체의 판을 읽는 정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이준석이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될 만큼 야권의 통합, 야권 단일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정권 교체가 그렇게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정치를 언제나 진지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가 가지는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들이나 중진연석회의, 중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체 판을 읽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 눈에는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어제 여권의 한 유튜브에서 그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욕설 2탄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탄이 되는 것이 1탄이 있었고 지금 2탄이 새로 나온 것인데 이게 모두 201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재명이 그 형수와 싸우면서 전화통화로 형수에게 욕을 하는 것인데 이 1탄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수가 녹취를 했으니까요. 1탄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왜 공개까지 됐느냐라고 또 이재명이 항의하면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지금 뭐 유튜브나 SNS상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8, 9년 전에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내용인데 욕설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8, 9년 돼서 이재명은 이제 자기가 성숙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것도 지금 전장에 있는 이재명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재명은 또 이낙연 측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형수에 대한 2차 욕설, 이 녹취록이 이낙연 쪽에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이 찬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을 때니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노무현 쪽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을 한 거니까 이낙연이 그 당시에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겨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가 이제 민주당에서 노무현 탄핵을 추진할 때니까 이런 공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낙연 측은 부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에 있어서 이낙연,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